네, 현재 시간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떤지 최근에 그 개별주 장세들이 좀 지속이 됐는데 그래도 좀 윤곽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장에 보인 윤곽 두 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 변영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서 어제 약간 주도주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오늘은 약간 희비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주제 보시죠. 조정시 매수라고 계속 외치던데 오늘 조정받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그래서 매수해야 되는 겁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곧 있으면은 11월 30일 미 현지 시간 사이버 트럭이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미리 매수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두 주제를 보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두 주제 모두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더 폭발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온디바이스 AI가 내 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장 흐름을 보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르는 가온칩스가 있지만 그쵸. 어제와 달리 하락하는 칩셋 미디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건전한 조정인 건지 칩셋 미디어 올 한 해만 3배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그쵸. 그러면 이 기대감도 다 반영된 주가인 건지 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증자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보다 먼저 좀 움직였고 또 폭발적으로 또 이제 이 퍼포먼스가 나온 상황이기에 오늘의 조정은 어찌 보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저는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과하게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쪽보다는 HBM 쪽을 조금 더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더욱이 지난주, 지지난주 삼성의 가우스 A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죠. 근데 이제 오늘 혹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면서 이 온디바이스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다 보니까 조금 너무 과하게 좀 서두르다시피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여전히 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온디바이스 쪽도 우리가 충분히 그 조정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제 먼저 시세가 난 기업도 있지만 네. 아직 시세가 덜 난 저는 후발주자를 노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하나의 트렌드로 또 우리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겠다. 특히 반도체랑 또 접목이 되어 있으니까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시 매수 관점 혹은 후발주를 찾아보는 것도 정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시장에 보니까 플리토라는 종목이 또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삼성 폰에 탑재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칩셋 미디어의 다음 타자,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최근에 뭐 HBM 반도체, 고대역 반도체의 경우에는 공정도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의 구현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수율에 관련된 이슈죠. 뭐 미세한 공정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온디바이스가 사실상 뭐 갑자기 어떤 모든 공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공법이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AI 칩의 어떤 확장성이죠. 확장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좀 봤을 때 지난 뭐 상반기에서 3분기까지의 시세를 좀 이끌었던 주도주가 이 HBM 반도체 대장들이었다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관련 반도체 주들이 좀 흐름이 좀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좀 우리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본다면 이게 특히나 뭐 온디바이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회복 관점에서 그동안 사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던 그런 어떤 개별주 종목들이 온디바이스라는 어떤 명분 하에 시세를 좀 내고 있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디바이스가 사실상 이 어떤 새로운 어떤 테마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수급 개선을 좀 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의 어떤 회복 관점 이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단순하게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세 흐름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오른 만큼 오른 구간 하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 내지는 여기서 실적과 좀 연동돼서 얼마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게 올랐던 대장주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칩셋 미디어라던가 리노공업이라던가 뭐 텔레칩스, 가온칩스 네네. 이런 종목들이 진짜 실수혜주로 꼽혀서 올랐던 거 아니에요? 뭐 실적단의 변화가 추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랐던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이 공정도 흐름하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공정도보다는 이 수혜로 볼 수 있는 어떤 이 단위 뭐 네. 지금 온디바이스 IP 설계 관련주가 최근에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LPDDR 부분, 모바일 기판 부분, 그리고 방열 소재 이 부분이 뭐냐면 저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칩에 대한 어떤 이 활성화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좀 적고 모바일에 좀 특화되려면 전력 소모가 좀 적은 부품의 수혜 관점, 그리고 여기서 많은 열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열 관련 소재들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이 양산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고요. 여기 이 공정단에서는 뭐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뭐 패키징 업체의 어떤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는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전체적인 뭐 DDR5 공정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세부 공정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단에서도 두루두루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여기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들만 우리가 좀 주시하는 것보다 여기도 납품을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소재단이 D램이든지 뭐 낸드 부분에 메모리 반도체 칩의 어떤 이 소재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 위주로 좀 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판단한 것입니다. 너무 테마에 국한된 종목보다는 이 역시도 IT 기기의 수요로 증가한다면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정말 그 근본적인 관련주를 공략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는 이미 시장에 지금 반응을 해줬고요. 아직 반응하지 않은 사이버트럭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11월 30일에 이제 배달이 시작이 된다고, 네. 배송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막 기사를 엄청 찾아봤어요. 네. 근데 사이버트럭에 대한 가격이라던가 명확한 스펙을 정리한 기사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베일에 쌓여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주도주가 안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중형차 뭐 세단 SUV 이쪽보다 이 트럭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은 실생활에서 그렇게 높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이 전 세계 510만 대 정도의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60%가 북미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중국도 땅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하는 트럭이 50만 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이버 트럭 자체는 북미에 조금 집중된 특화된 그러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외의 시장에서 확실한 대장주를 찾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테슬라지 않습니까? 전기차 하면 테슬라이기에 만약 이 사이버 트럭이 시장에서 이제 생각한 것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하면 네. 그 변동성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길지는 않을 건데 네. 그래도 그동안 조금 2차 전지가 수급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머티 혹은 에코프로 머티가 쉬면 오늘처럼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2차 전지가 한 번쯤은 크게 좀 순환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한번 연출해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좀 낮아졌지만 완성차라던가 자동차 부품주 단에는 주가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오늘 뭐 덕양산업, 아남전자, 그리고 해성DS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주던데, 변영인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 관련주들,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국내 증시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뭐 좋은 뭐 소재거리가 좀 없죠.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좀 많고, 뭐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감 이런 것들 다 반영됐는데, 다만 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뭐 특정한 어떤 이슈 없이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테슬라발 이슈 때문에 수급이 좀 그때그때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도나 우려감들, 뭐 수요가 좀 굉장히 좀 감소됐다. 근데 이 부분은 냉철하게 좀 보면 사실 뭐 보조금의 어떤 축소 내지 뭐 폐지 영향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연체 생산 비중보다 전기차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여기서 힌트가 좀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의 경우에는 연간 캐파가 25만에서 50만 대까지 좀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사전 예약이 200만 대를 좀 넘었다. 그렇다면 지금 주문해도 통상적으로 뭐 한 4년에서 5년 이상 걸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수치라는 점은 사실상 지금 전기차를 과감하게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어도 그만큼 우리가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되어 있는
상태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도기를 좀 거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전 테슬라발 이슈가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수급을 충분히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충분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주제를 향한 두 분의 관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테마를 선택했고 어떤 종목을 픽했을까요? 탑3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김태성 본부장님은 온디바이스 AI를 선택했어요. 네. 코리아 서킷, 가온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각각 탑픽으로 주셨고 변영인 대표님은 명신산업과 성우하이텍, CTI 모빌리티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종목별 장세라는 게 이렇게 선택에서도 보여지는데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코리아 서킷은 온디바이스 AI로 대장으로 보이진 않았었는데요. 그쵸. 네. 일단 시세가 난 쪽에서는 저는 이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지금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칩스 앤 미디어, 텔레칩스 뭐 이들이 이제 대장인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익을 챙기는 게 조금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는 이들이 강한 상황에서 좀 뒤따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MPU가 만약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PCB 기판 쪽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온디바이스가 어디에 지금 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IT 관련한 PCB 기업하면 또 코리아 서킷가 굉장히 또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그리고 이제 밸류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칩스 앤 미디어 텔레칩스는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이제 매수해놓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코리아 서킷은 충분히 현재 위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왜 IP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시세가 났냐면 이들은 최근에 보면 라이선스 피도 받고 로열티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이중으로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이 섹터 안에 가장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올랐던 대장주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조정 시 매수가 아니라 나라면은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는 그쵸. 의견이고요. 그렇기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코리아 서킷을 탑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현재 구간 동시호가에선 한 2%가량의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약간 박스권을 뚫어내는 행보장 뚫어내는 차트인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13,000원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 2만 원을 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7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1,000원도 저는 넘어서 2만 3,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기판 시장 안에서 어제 심택이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는 테마죠. 네. 제가 이게 그 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좀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마가 좀 섞이다 보니 먼저 좀 출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심택이 만약 10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PCB 관련 기업들 더 오른쪽 저는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변영인 대표의 선택은 사이버 트럭 관련주였습니다. 명신산업이 최근 저희 방송에서도 좀 자주 거론되는데 주가는 아직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명신산업을 가장 큰 탑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뭐 온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뭐 재료적인 관점, 뭐 이슈 관점이나 수급 관점에서도 뭐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승의 여력, 뭐 여기서 뭐 제로에서 뭐 시작을 한다 이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명신산업 최근에 그 시초 1조 원대 회복 이후에 지금 큰 폭의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에 어떤 연동되는 그리고 여기서 단기 이슈에 좀 주목된다면 수급이 좀 실리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 추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3분기 실적은 증권사의 어떤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면서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지만 이게 현대차의 어떤 이 부품 3분기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었어요. 부품에 대한 어떤 발주가 이제 4분기로 좀 지연됐던 이연 효과가 좀 있었고 여기서 좀 주목해볼 부분은 테슬라 이 사이버트럭 관련 수혜주가 사실상 뭐 이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차체 경량화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의 이 벤더사죠.
지금 명신산업이 지금 미국의 이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랑 좀 굉장히 좀 인접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반될 수 있는 차체 부품을 충분히 좀 공급하게 된다면 증권가의 최근 어떤 전망치를 우리가 좀 감안하더라도 2025년도까지 테슬라향 어떤 이 부품의 어떤 수주 또는 여기에 따른 어떤 기여 실적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명신산업을 선택했어요. 현재 주가는요, 앞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와 다르게 좀 조용합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모두 1%가 넘지 않는 종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도 보합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명신산업의 가격 전략은요? 지금 사실 뭐 실적 연동이에요. 지금 뭐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20%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보다는 여기서 연동될 수 있는 사전 예약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공급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실적과 연동된 추이를 좀 가져간다면 저는 목표가 2만 원은 죄송합니다. 지금 매수가는 2만 원 구간 밑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단기 목표가는 2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탑픽 종목 명신산업과 코리아 서킷을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1.04%의 강세,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탄력도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 넘는 현물 매수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종가 장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11월 28일 화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94원 20전까지 내려왔습니다. 0.74%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은 약간 각계 전투가 어제 이어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특히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 속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지수의 변동이 어제보다 더 컸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다시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어땠는지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11월 28일 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보합권으로 출발한 양시장은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2,521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에서는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6% 상승하며 816포인트까지 올라온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은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냈는데요. 먼저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 7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71만 1,000원까지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하게 담아내며 오늘 17%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름을 올리는데요.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이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자율주행의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기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 HPSP가 오늘 8%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바이오테크인 알테오젠도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들은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를 기관들은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이었죠. 하나오션을 기관이 오늘은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삼성중공업까지도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오늘 시장은 개별 종목이나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시장 이었는데요.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법의 수혜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짙어졌는데요. 이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급등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봇 기업들 유진 로봇과 로보티즈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화와 웹툰의 이 지능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웹툰 관련 기업도 살펴보시죠. 이 서비스 플랫폼 기업 핑거스토리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18% 넘게 상승을 했고 또 웹툰 사업을 하는 와이랩과 미스터블루 그리고 카카오까지도 이 관련한 기업들이 빨간불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선박 관련한 기업들도 장중에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업체와 선박 엔진 계약을 체결한 STX 중공업이 12% 강하게 마감을 했고 또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죠. 하나오션도 9%대 강세 그리고 외국인의 오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4%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와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시장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마감까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관이 특히 코스피에서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움직였다라고 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제까지만 해도 좀 기관이 다시 발을 뺀 듯하다가 오늘 다시 사들였어요. 혹시 이게 연말에 산타랠리라던가 시장의 그 상승장을 준비하면서 기관이 마지막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관의 매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은데 그럼 네. 일단 기관 투자자 중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신뢰하지 않는 쪽은 금융 투자예요. 아,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유독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금융 투자의 물량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소폭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안 밀린 것은 맞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생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승부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만약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이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오늘 샀다 그래서 이들은 내일도 또 사고 내일 모레도 또 사고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샀다 하더라도 내일 또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으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 투자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많아졌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저는 그래도 연말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반도체 IT의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같이 올라가면 좋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하면 SK하이닉스는 조금 약하고 SK하이닉스가 강하면 삼성전자가 조금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나 이들의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은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랠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찬물을 끼얹기 싫다라고 했지만 끼얹어 주셨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 특히나 기관 쪽은 워낙 단기적인 생각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단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바라보고 혹은 뭐 산타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지금은 좀 섣부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의 특징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오늘 MLCC 관련주로 뭐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 우리한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지독하게 수익을 안 가져다 준 삼성전기.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도 몇 번 시도했다가 손을 떼셨던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이 삼성전기가 온디바이스 AI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분석에 오늘 장은 좀 올랐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이 온디바이스 부분이 아니라 네. 이게 사실 올해 2023년도의 최대 특징이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 이 기조가 지금 연말을 기점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2024년도부터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 바닥을 찍고 다시금 어떤 출하량 대비 수요량을 좀 수요가 이 공급량을 좀 더 초과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열리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중국향 시장의 어떤 회복세 이 부분이 최근에 온디바이스의 중국 시장의 어떤 탑재 뭐 최근에 뭐 오포라든가 샤오미 그다음에 뭐 화웨이가 AI 칩을 좀 탑재하겠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여기에 따른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어떤 수요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부각된 것이고요. 다만 저는 사실 뭐 디스플레이 시장의 어떤 침체 부분보다는 뭐 전장형 부품의 어떤 이 카메라 모듈 부분들도 사실은 뭐 테슬라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네. 사실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 투자 이후에 어떤 공급이 조금 지연된 효과들 그렇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된 시점에서는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전장형 수요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삼성전기 지금 매수의 관점을 좀 봤는데요. 오, 네. 지금 241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 하에서는 저는 뭐 14만 5천 원 미만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지금 사실 뭐 단순한 어떤 수요 기대감 부분뿐만이 아니고 뭐 전장형 부품을 논외로 하더라도 IT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2024년도 실적 기조의 어떤 회복, 이 부분을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본다면 24만 5천 원 미만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13만 5천 원 이하는 죄송합니다. 13만 5천 원. 매수 네. 가능하다. 애증의 종목이니까 김태성 본부장님의 코멘트도 살짝 들어볼게요. 네,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모멘텀 부자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은 가히 좀 충격적이었다. 대신에 그 충격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는 지금 흐름이 나온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혹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플러스를 해볼직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온디바이스니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 계열사들을 이용해서 조금은 더 이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이제 최근에 핸드폰 그 2년 약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기를 원래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갤럭시 시리즈에 AI가 탑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참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소비자들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에 따른 이제 삼성전기의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수요 상승에 집중하신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삼성전기 두 분 모두 다 여기서는 신규 매수 혹은 홀딩해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오늘 주가 4%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상한가 기록한 태고사이언스예요. 아니 무슨 뉴스가 나왔길래 상한가에 갔나고 봤더니 세계 최초 눈밑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 로스밀의 정식 허가 임박 소식이라고 하던데, 사실 뭐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상한가 가면은 암과 같은 혹은 뭐 희귀 질환과 같은 치료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눈밑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가 상한가 갈 만한 재료인가, 저는 처음에 딱 보고 놀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암 환자보다 네. 눈 밑에 주름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네. 아마 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박이라는 단어가 위험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왔었던 투자자들의 저는 세론 뉴스가 아마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서 네. 가격적으로는 결국엔 지금 오늘의 이 종가라고 할 수 있는 13,600원 혹은 700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너무 선뜻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눈밑 지방, 죄송해요. 제가 요즘 관심이 눈밑 지방에 있어가지고 네. 눈밑 주름과 관련해서는 워낙 관심 있는 분들,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 임박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LS전선 아시아도 한번 볼까요? 신사업 추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 LS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종가는 4.68% 상승으로 음봉 전환하며 윗꼬리도 달렸습니다. 새로운 신사업으로 인해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사실 저는 아주 뭐 추세가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안 드는 게 뭐 내일 사실 뭐 국회 특별법 논의가 좀 있죠. 국가 전력망에 대한 민수시장 개방 이슈가 좀 있는데, 여기서는 전력 케이블 관련주들 그리고 이 송전망 관련 종목들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도 아직은 이 재료 소멸 관점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지금 한 번 더 좀 시세는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지금 임시총을 앞두고 있는 LS전선 아시아가 이 사업의 다각화 부분이죠. 지금 전력 케이블 그리고 통신 케이블 이외에 히토류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지만 아직 전력망에 대한 어떤 민수시장의 어떤 개방 이슈가 한 번 더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수급은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저라면은 지금 13,500원, 1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LS선선 아시아 이 뉴스로 오늘은 좀 음봉 전환됐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한번 볼까요?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서 웹툰주가 있는데 보니까 그 정부지능 기대감 때문에 정책 테마로 묶여서 움직였더라고요. 어떤 뉴스인지 실제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만화나 이제 웹툰은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환경도 이제 빠르게 개선을 해주겠다라는 뭐 골자의 이제 정책인데 일단 이 테마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아무래도 이제 지속성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보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테마가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면 물린 채로 손절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인물 관련주들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연속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물려도 정책주에 물리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웹툰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주는 명확하게 MBT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MBT가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면 네. 저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후발주자들, 네, 핑거스토리라든지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은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콘텐츠 주들이 조금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콘텐츠 주들의 이제 최근의 시세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콘텐츠 주들이 예전에는 소설 원작이 많았다면 요새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원작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연말에 뭐 많은 작품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웹툰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서규왕님이 주식을 물릴 거면 왜 가지고 있는 거죠? 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물리고 시작하던데 네. 다른가 봐요. 그럼 물리더라도 정책 수혜가 남아있는 종목에 물려보자라고 했는데 네. 웹툰주 안에서도 좀 탑픽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나온 쪽을 원래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는 조금은 안전하게 봤을 때는 시세가 조금 덜 나서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 아까 웹툰 안에서도 웹소설 이제 기반의 이제 플랫폼인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장은 2.05%의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웹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금양 볼게요. 금양이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튬 가격은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분기에는 바닥을 다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금양의 상승 랠리 지금부터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리튬 가격의 연동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도 사실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튬은 사실 이 가격 연동에 따른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종국에는 뭐 전기차의 수요 감소는 사실상 이 배터리의 어떤 소재단에서 공급의 어떤 이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즉 매출의 감소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공급 원가가 좀 싸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윤을 좀 창출할 수 있지만 이게 순환 구조에서 재고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이게 재무의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 점을 본다면 금양은 저는 리튬 가격의 연동 확연한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네. 지금 현재 추세 구간에선 전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들은 보유를 하시되 신규적인 어떤 매수 관점은 좀 관망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MSCI 편입 재료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에 대한 기대가 오늘 주가를 크게 올렸는데요. 금양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현재는 6.9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핵심 포인트 김태성 본부장님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미국 증시가 큰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과 같은 시장의 연속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강했다가 한 번에 지금 장 마감에는 같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기조가 올해 11월, 12월 내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랠리를 좀 기대한다라고 이제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그 이외에 수상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